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공이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은 산후풍의 원인이나 증상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자들이 산후에나 유산 후에 겪는 산후풍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한의학적인 원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산후풍이란 무엇인가? 산후풍이란요, 출산 후에 또는 유산 이후에 우리 몸이 원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피부나 근육, 관절, 골격까지 찬 기운이나 바람의 기운이 침범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산후풍이라고 부릅니다. 산후풍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출산이나 유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 못하여서 생기는 게 바로 산후풍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혈이나 또 출산의 고통, 수술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기혈이 매우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출산 후에 약 6주간을 산욕기라고 하여 이 시기에는 가장 산후조리의 기간으로서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왕절개를 통해서 또는 수술 분만 시에 과다 출혈로 인해서 출혈량이 너무 심하였거나 아니면 평소에 산모의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입덧이 심해 영양장애가 있었거나 또 임신 중에 임신 중독증 등 문제가 많은 경우에 산후풍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산후풍은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뜻으로요, 찬물에 손과 몸을 씻거나 또 산후에 너무 찬 음식, 찬 음료를 마시는 것도 산후풍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찬 기운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아랫배를 냉하게 하여 전체에 우리 몸에 어혈이 생겨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분만 후에는 자궁이나 골반의 상태가 매우 허약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궁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어혈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제대로 오로를 통해서 이런 어혈이 다 빠지지 않고 우리 자궁 안에 남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식기나 비뇨기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산후풍 증상인 무릎이 시리거나 관절에 통증이 오는 그런 증상들이 마구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후풍의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허리나 무릎, 손목, 발목 같은 관절 부위들에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그 통증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그 통증을 표현하기를 차라리 아이를 낳는 고통이 더 낫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한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몸의 일부나 전체가 으슬으슬 시리면서 오한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독한 감기 몸살, 그러니까 독감을 앓을 때 으슬으슬 춥고 너무 오한이 들면 이불을 싸매고 있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산후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한이 들게 되고요. 또 팔다리가 저리고 어깨나 뒷목까지도 너무 아파서 심지어 아이를 모유 수유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안고 있다시피 하는데 목 뒤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를 안는 것조차도 너무 힘에 겨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땀이 나면서 몸이 무기력해지고요. 식욕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산모들은 사실은 특히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잘 먹어줘야 빠져나간 기혈이 보충이 되어 아이한테도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또 산후에 몸조리가 제대로 될 텐데요.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입맛을 잃어버려서 잘 못 드시게 되면 큰일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증, 또 우울증,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가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산욕기, 그러니까 출산 후에 6주까지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산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안증이나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후에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보통 산후 한 2달에서 3개월 그 뒤쯤 무렵부터 탈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탈모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아이 낳고 나서 머리를 감는데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내가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탈모증이 심해지는데 이는 산후에 생기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죠. 그래서 산후풍은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증상을 통틀어서 산후풍이라고 일컫는데요. 관절통과 또 우울감과 기력이 허해짐과 그리고 탈모까지도 나타나는 증상들을 모두 일컬어 산후풍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우리 여성들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자궁이 임신 중에는요, 임신 전의 자궁 사이즈보다 약 50배가 커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자궁 내부에는 주름이 많이 있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 여성들의 자궁이 50배까지 커지죠. 그래서 임신 말기 때 되면 소화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자궁이 커져서 바로 소화기까지 복부 위에까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먹어도 계속 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또 분만 후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바로 4주, 약 한 달 뒤에는 임신 전의 크기로 대부분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요, 배앓이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산 후에 앓는 훗배앓이라고 하는데요. 이 훗배앓이는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특히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궁이 더 강하게 수축해서 통증의 강도도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누구나 오로가 나오는데요. 약 출산 후에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빨간색의 혈액이 많은 오로에서 점차 양이 줄면서 갈색의 오로로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출산 후에 계속 빨간 선홍색의 혈이 가깝게 출혈이 계속 지속이 되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출혈량이 계속 이어지다가 자칫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생기셔서 안 좋은 결과를 낳은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오로는 3주까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선에 변화가 생기죠.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첫 일주일간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단백질과 또 여러 가지 무기질이 많은 그런 성분이 이제 초유의 성분인데요. 특히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면역력을 가름하는, 좌우를 하는 그런 중요한 소중한 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일주일간은 꼭 모유를 먹여주시는 게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궁이 본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면 모유 수유를 할 때 좀 더 자궁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간은 반드시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신 말기가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릴렉신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릴렉신 호르몬은 이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관절이 틀어지게 하는 호르몬의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에 6주간 동안은 이 릴렉신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도 관절이 매우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관절이 너무 무리 가지 않도록 산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후에 꼭 또 알아두면 좋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절에 찬바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찬 기운이 들어와서 어혈로 남아 산후풍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 후에는 골반이, 그러니까 자궁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골반 틀어짐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출산 후에 요즘에는 산모들이 빨리 몸무게가 정상 몸무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직 산욕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면 골반 위치가 틀어져서 평생 동안 한쪽 다리를 절게 되거나 비만 오면 쑤시거나 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너무 무거운 것도 드시지 마시고요.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몸의 곳곳에 쌓여있는 어혈을 꼭 없애주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혈이 쌓이면 산후풍도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게 또 나중에 자궁에 남아서 근종이나 물혹, 어떤 골반 내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어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육아로부터 너무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또 우울증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 시기를 놓치면서 너무 육아에만 전념하다 보면은 몸에 너무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요. 특히 쉬어줄 때는 다리를, 하체를 조금 높은 곳에 올려두고 심장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누워서 쉬어주거나 또 앉아 있을 때는 꼭 방석을 등이나 허리 쪽에 받쳐주고 충분히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후풍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어혈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산후에
먹는 한약에 바로 어혈을 없애주는 한약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해 주어 오로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산후풍을 치료 예방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절통에 더 예방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분만 과정에서 오는 다량의 출혈과 또 에너지 소모로 인한 기와 혈이 많이 부족되어 있는 것을 보충해 주어 재빨리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게, 면역력이 제자리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궁이 회복되게 도와주는데요. 오로가 빨리 빠져나가야 골반 내에 염증이나 또 종양 같은 게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로가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너무 질질 끌면서 자궁 내에 남게 되면 그게 노폐물, 염증으로 쌓이게 돼서 나중에는 군종이나 모록 같은 게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산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증을 치료하는 그런 한약재가 또 첨가가 돼서 산후에 본인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또 불안하면서 그런 우울감을 많이 개선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침치료나 추나 뜸을 이용해서 관절통이나 손목, 무릎, 발목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빨리 통증을 완화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고요. 또 관절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절염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풍한의 기운을 밖으로 내쫓게 하고요. 또 기혈순환을 도와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준 게 바로 침치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우리 한의사들이 한방 정신과 교육도 많이 받거든요. 저도 학생 때 정신과 교육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산모들이 사실 가족이나 또 가까운 남편에게도 잘 못다한 이야기들을 우리 한의원에 와서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임신하고 나면 우리 몸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부를 보면 늘어지고 까매진 임신선이 그대로 남게 되고요. 가슴도 처지고 몸도 이렇게 많이 살쪄 있는 몸에서 우리가 아이 몸무게, 양수 몸무게만 빠지고 그대로 몸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털어놓으면서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도 많이 본인이 기분이 풀어지고 좀 더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아이를 돌보면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본인이 밥 먹는 시간도 놓치고요. 잠자는 시간도 놓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남편분들은 다 모르죠.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그냥 힘들었냐, 아이는 어때? 오히려 애기 들여다보면서 아이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뭐지? 애 낳는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안 그래도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의원을 찾아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산후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하면서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간추려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산후조리 시 땀을 흘리는 것이 좋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사실 아이 낳았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산후에 춥게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불 뒤집어 쓰고 보일러 세게 틀고 땀을 흘려야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꼭 그렇게 땀을 좀 많이 흘려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먼저 드리자면 절대 땀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흘리면 안 된다입니다. 산후에 땀을 흘리는 것은 좋은 조리법이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몸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예요. 아이 낳는 과정 자체가 피를 많이 쏟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땀의 성분하고 혈액의 성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흘려버리면 그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진액이 같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계속 흘려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이 느려지고 산후풍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바람과 또 너무 바람 기운, 찬 기운이 모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땀구멍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그런 찬 기운이 너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관절이 시리다든지 뼛속이 아프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은 우리 산모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치골이나 골반, 허리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산후풍이라고 하면 손목, 발목, 또 이런 허리 통증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골반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엉치뼈라고 하죠. 앉기만 하면 엉치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지는 골반 내 이 뼛속이 굉장히 시려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 또한 출산 과정에서 골반 주위에 모든 근육이나 관절, 인대가 많이 늘어지고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임신 중에는 아이 골반 이제 자궁이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이 골반 내의 조직들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골반 내에 지나가는 인대나 근육이 많이 늘어지고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골반 내의 압력으로 인해 허리 통증과 또 인대나 여러 가지 근육이 느슨해져서 오는 골반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 불균형된 또 골반이 좌우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신 후에는 반드시 침치료나 아니면 뜸이나 여러 가지 그 물리치료를, 그러니까 한방 물리치료, 뭐 투나요법이나 통해서 이 틀어진 골반을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후풍이란 무엇이며 산후풍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